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 이상훈의 텐텐베거 3월 2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7일 날 GTC 2025가 열리기 전에 젠슨왕에 대한 예상 발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을 특집으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주들이 현재까지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혁신 기술들이 또 충분히 있다고 보고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얘기했던 혁신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일 새벽이었죠. 이 키노트를 발표를 하면서 한 2시간 반 동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좀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AI 칩을 공개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고, 그림을 보시면 이제 베라 루빈에 대한 그런 AI 칩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시간 반 동안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을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차세대 AI 칩에 대한 칩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와 이제 베라 루빈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블랙웰이라는 것이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AI 칩에 대한 고성능화, 고사양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같이 얘기가 반드시 붙어 나오는 것이 또 발열이라는 이슈가 또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면 이런 발열을 잡기 위한 냉각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고성능 칩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HBM이나 또는 이제 CXL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베라 루빈에 대한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이제 명명할 때 상당 의미를 둔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인비디아도 그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코스모스도 그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천문학자 이름입니다. 대신 이제 여성이고, 우리가 이 천문학 안에서도 이제 암흑 물질을 가장 최초로 발견해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갈 수 없는 시도를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라는 의미를 좀 더 가지는 그런 칩에 대한 공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제 스스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공학과 물리 기반에 대한 AI에 대한 얘기를 상당 부분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에 대한 액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AI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앞에 물 좀 떠와줘 라든지, 또는 이제 이 청소 좀 함께 해줘 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고, 물리 엔진 뉴턴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많이 가해지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사양에 대한 이런 엔진이 필요하다라고 봤겠죠. 그래서 이런 뉴턴을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능에 해당하는 명령 하달 부분은 이제 젠슨왕이 얘기하는 이런 지능형 플랫폼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로봇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센서류에 대한 부분은 국산화가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협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가 좀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한편에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발언을 했던 것이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24년도에 우리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에 대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CES 2025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앞서서 했던 것과 이번 키노트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들은 뭐냐면 결국 로봇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이번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도 자율주행 얘기는 똑같이 해왔던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상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2024년도에 발표했던 사진에서 여기에 이 로봇이 왼쪽에 로봇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로봇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로봇을 왼쪽 오른쪽 양 사진에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하는 차원에서 왼쪽에 대한 로봇이 잘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왼쪽 로봇이 한국에서 만든 로봇이었는데 그 로봇 사진이 지금 조금 잘렸는데요. 그 로봇이 이제 배달 로봇이라고 해서 유빌리티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바로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부분과 2025년도에도 상당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변화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로봇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기업으로 이제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얘기하는데 왜 SK하이닉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CES 2025를 통해서 밝혔던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 플랫폼인 이 코스모스에 대한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을 젠슨 황이 직접 밝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SK하이닉스가 2025년도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부분도 함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강세는 이미 낙폭과대도 좀 있었던 부분이 존재했고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이 조금 약한 구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타난다면 이런 로봇에 대한 모멘트까지 얹혀졌을 때 앞에 있던 22만 원대에 대한 고점은 한번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SK하이닉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SPG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밀 감속기라고 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밀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SPG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정밀 감속기가 우리 몸의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품들이고 이것을 국산화 연결시켜서 진행을 한 기업 그리고 현재는 상당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PG에 대한 강조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업 한번 같이 보셨고 뭐 크게 수익률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3월 13일 날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기저효과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 17일 말씀드렸던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에 대한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 신고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한번 신고가를 간 종목은 쉽게 파시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거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로봇주 안에서도 이 로보티즈를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앞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다시피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로봇은 뭘까? 그러면 결국 이제 순찰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송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이 배송 로봇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가시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로보티즈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주가적인 변화가 아닐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던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